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은 영어로 문이죠. 달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 27%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작은 수성은 지구의 3분의 1 크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성보다는 달이 조금 더 작네요. 그래서 달의 지름은 3,50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한 1,800km에 달한 거죠. 지구의 반지름이 한 6,500km니까 달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가 되겠습니다. 달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위성으로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달은 그 내부에 멘틀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죽은 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지 상태죠. 그렇지만은 지구는 그 지각 밑에 있는 멘틀이 계속 대류작용을 하고 액체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돌고 돌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각에 나 있는 틈을 통해서 위로 터져 나오죠. 그게 이제 화산 활동이 되겠고 이런 그 내부의 그 멘틀의 작용으로 인해서 지구는 계속해서 지표면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구는 이제 움직이고 있다.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지구는 살아있는 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성보다 조금 더 작은 달은 어, 수성이 이제 그 태양계 중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 행성을 볼 때는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금지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요 네 개가 이제 내행성이 되겠고 고체 행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행성, 태양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으로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목성과 토성은 이제 그 거대한 기체 행성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천왕성과 해왕성은 이제 거대한 얼음 행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네 개가 다 이제 기체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행성은 이제 고체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깥에 있는 명왕성도 이제 행성으로 쳤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행성 명단에서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해성이나 뭐 이런 걸로 취급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그맨 바깥쪽에 있는 명왕성이 되겠습니다. 지구보다도 더 작은 태양계 내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 지구의 3분의 1 크기라고 했죠. 이 수성은 3분의 1 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금성. 금성은 이제 지구와 거의 이제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다음에 이제 더 멀리 태양 쪽으로 태양에서 멀리 있는 화성은 지구보다도 한 하프 사이즈 반 정도밖에 안 돼 좀 작고요. 목성과 토성은 뭐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제 이 수성이 이제 가장 작은데 수성은 그 반지름이 2,500km가 되기 때문에 지구의 6,500km 반지름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크기가 되겠습니다. 수성의 온도가 수성이 태양에 제일 가깝죠. 제일 뜨겁죠. 수성의 온도는 섭씨로 117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뜨겁죠. 100도에서 물이 끓는데 그보다 더 뜨겁죠. 근데 수성보다 더 멀리 있는 금성은 뭐 여기보다 더 뜨겁죠. 왜냐하면 금성은 이제 뭐 한 수성이 117도인데 비해서 금성은 뭐 거의 한 400도까지 대기 온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성은 대기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라든가 이런 그 온실 효과가 있어서 태양에서 온 빛을 바깥으로 분출을 못하고 대기가 그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화 효과 때문이죠. 그래서 금성이 오히려 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더 뜨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성은 이제 117도. 이 117도를 이제 켈빈 온도, 절대 온도로 환산을 하면은 플러스 273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켈빈 온도가 390K까지 되죠. 이 켈빈 온도가 390K가 됩니다. 켈빈 온도는 뭐냐 하면은 절대 온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섭씨 0도가 켈빈 273도. 그다음에 이제 그 켈빈 0도는 섭씨 온도로 하면은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270 섭씨
마이너스 273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켈빈 온도 0인데 이 켈빈 온도 0이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절대 영도를 말하게 됐습니다. 이 절대 영도에서는 켈빈 0에서는 열 에너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장 낮은 온도도. 그러니까 이 섭씨에서는 마이너스가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섭씨 뭐 오늘은 뭐 10도, 내일은 또 영하 30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같이 내려가는데 이 마이너스가 섭씨에서 내려가는 게 제일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점이 마이너스 273도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의 공간의 온도가 보통 이제 섭씨 마이너스 200도 이런 게 많죠. 보통 이제 그렇게 추운데 어떻든 이 그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30도, 50도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으로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겠고 이게 이제 그 켈빈 0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온도. 여기에서는 열 에너지가 이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그런 안정된 상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극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온도는 우주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0K 이하로는 안 내려간다. 우주 온도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행성 중에 가장 작은 행성인 이 수성의 대기 바깥에 대기 구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수성은 산소가 42%, 그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29%, 그다음에 이제 헬륨이 수소가 22%, 헬륨이 6%, 그다음에 칼륨이 0.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질소가 78%, 그다음에 산소가 21%, 그다음에 아르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1%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걱정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걱정을 많이 하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이제 온실화 효과를 유래를 하고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더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많이 걱정을 하는데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는 0.04%가 되겠습니다. 이 0.04%도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건데 이거보다도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늘어나면은 지구의 온난화 효과와 온실화 효과로 인해서 지구가 금성과 같이 대기온도 400도에 아주 뜨거운 아주 지옥과 같은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심해야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온난화 효과, 온실화 효과를 유래할 수 있는 것이 메탄입니다. 그래서 지구 땅 속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메탄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지구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면서 지표면이 높고 저 북쪽에 있는 뭐 툰드라 지역 뭐 이런 데가 이제 녹기 시작하면은 땅 속에 갇혀 있던 이 메탄이 바깥으로 대기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메탄이 이제 어느 임계점에 도달해서 땅 속으로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은 메탄의 지구 온난화 온실화 효과가 기존에 걱정되는 이산화탄소보다도 거의 20배 이상이나 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지구가 온난화되고 온실화되고 지구가 금성과 같이 아주 뜨거운 지옥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구가 더 이상 더 뜨거워지지 않도록 온실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그런 현상이 사방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북극이 많이 녹아내리고 있고 빙하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자동차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뭐 이런 이산화탄소 발생 요인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 보호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대체 에너지 원인 풍력, 바람, 그다음에 이제 조력, 그다음에 밀물 썰물의 그 힘을 이용한 거기서 에너지를 얻거나 바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얻거나 이것은 이 자연을 이용한 쪽으로 우리가 에너지 조달원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특히나 그 환경에 반대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환경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원전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막 건설을 하면은 뭐 좋은 점도 있죠. 우리가 건설하는 비용에 비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전력을 이용을 해서 당장 필요한 전력을 쓰고 그걸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가동하는 데는 뭐 당장 뭐 경제적으로 좋은 것이 원자력 발전이 되겠지만은 이 원자력 발전이 이 수많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배기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에 절대적으로 나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 폐기물이 또 문제가 돼서 이 핵 폐기물로 인해서 지구를 상당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그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는 줄여야 되는 것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맞는 정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겠다고 정반대의 그 미래라든가 역사라든가 후손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구의 종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만 치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 간에 지구의 대기의 구성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이라는 것이 이제 지구가 갖고 있는 단 하나의 위성이 아주 소중한 위성이죠. 이쁜 거죠. 그래서 문이라고 부르죠, 달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구,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그 위성 그 행성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그다음에 이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뭐 이렇게까지 이 행성들이 있는데 이 각 행성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위성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고요. 지구는 이제 달이라는 단 한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성은 이제 위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보스라는 위성, 그다음에 이제 데이모스라는 위성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성은 제일 많이 위성을 가지고 있죠. 목성이 이제 그 행성 중에서 이제 가장 크죠. 뭐 태양하고 이제 맞먹을 정도로 아주 큰 위성이 이제 그 목성이 되는데 이 목성은 위성이 79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은 이제 목성 다음으로 큰 행성인데 이 토성은 위성이 이제 62개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쪽에 있는 천왕성은 위성이 이제 27개. 그 다음에 이제 해왕성은 위성이 14개. 그 다음에 이제 명왕성은 위성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 목성이 가지고 있는 그 위성이 이제 그 77개 상당히 많죠. 그다음에 목성이 이제 목성 자체 행성이 이제 워낙 큰 행성이기 때문에 걔가 가지고 있는 그 위성들도 이제 덩치들이 이제 상당히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태양계 내에 있는 위성들의 크기를 볼 경우에 그 위성이 이제 엄청나게 큰 위성은 이제 뭐 행성보다 더 크죠. 목성의 위성은 이제 뭐 수성보다도 더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그 큰 위성의 크기 순을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로 큰 위성은 목성이 가지고 있는 가니메데. 얘는 이제 수성보다 큽니다. 달보다도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성의 위성인 칼리스토. 이 칼리스토는 사이즈가 달이나 수성하고 비슷한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거는 이제 토성의 타이탄. 네 번째 큰 거는 이제 지구의 달이 되겠습니다. 지구의 달은 뭐 수성보다는 작죠. 행성이 수성보다는 작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큰 게 이제 목성의 위성인 이오. 여섯 번째 큰 위성이 이제 그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라는 위성이 되겠습니다. 달의 온도를 볼 것 같으면은 적도 기준으로 해서 영하 60도가 되겠습니다. 좀 매우 추운 곳이죠. 여기다가 이제 그 273을 더하면은 켈빈 온도로는 213K가 되겠습니다. 달의 대기 중에 있는 성분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헬륨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아르곤, 네온, 나트륨, 칼륨, 수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뺑뺑뺑뺑 도는 자전, 그다음에 이제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휙 도는 공전, 그 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7.3일로 보기도 하지만은 지금 최종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29.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9.5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음력 한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력으로 한 달이 이제 원래는 이제 27.3일 또는 29.9일, 29.5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하고 음력이 틀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음력이 그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뭐 28일로 해놓고 나머지는 뭐 30, 31일 뭐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 달력이 만들어진 거고, 이 달력은 윤리수력도 있고 뭐 이제 아무튼 그 달력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루에 그 이제 달이 이제 그 한 바퀴 혼자서 자전주기가 29.5일인데 지구는 이제 자전이 이제 하루가 24시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구는 이제 공전, 태양을 주위로 도는 게 이제 1년이 되겠죠. 그래서 공전을 하면서 이제 지구에 이제 계절 변화가 오죠. 그러니까 달은 공전은 이제 우리는 이제 태양을 바깥쪽으로는 1년 동안 뺑뺑뺑 돌아야 되는데 달은 뭐 한 29.5일이면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는 이제 하루 24시간 동안 혼자서 뺑뺑 도는 시간이 24시간인데 비해서 달은 이제 혼자서 뺑뺑 도는 게 29.5일. 그러니까 달은 아주 천천히 이제 혼자 돌고 지구는 엄청나게 빨리 달보다 뭐 한 30배 빨리 이제 뺑뺑뺑 도는 거죠.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영향이겠죠. 중력에 인해서 끌려서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도는 거를 전혀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달은 그 지구에서 보이는 달은 달의 앞면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이 이제 그 기울어지지 않아 가지고 한쪽만 보여주는 거죠. 달의 뒤쪽은 우리가 영원히 볼 수가 없습니다. 앞쪽만 보는 거죠. 그 여자의 앞쪽만 보고 그 여자 뒤쪽이 뭐 히프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달이 이제 그 중력 작용을 하고 지구도 중력 작용을 하죠. 지구도 이제 달을 끌어당기고 달도 이제 지구를 끌어당기죠. 이건 항상 그 중력 작용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달에 끌어당기는 힘, 기저력, 달이 이제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에 자리 아주 조그만 거면 이제 힘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지구의 4분의 1 크기라고 그러면은 엄청 큰 거죠. 그 놈이 이제 끌어당기는 힘, 달의 그 힘을 이제 기저력이라고 합니다. 이 기저력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뺑뺑뺑 도는 거를 이제 누가 이제 자꾸 이제 끌어당겨서 이제 그나마 천천히 도는 거죠. 그나마라도 그 지구는 엄청나게 원래 빨리 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달에서 이렇게 지구를 볼 때 우리는 이제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달이 떠오르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도 떠오르다가 서쪽으로 지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이는 우리가 이제 뭐 뺑뺑뺑 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달은 또 자전축이 이제 고정이 돼 있어서 달에서는 보면은 지구가 떠오르다가 동쪽에서 떠오르다 서쪽으로 지고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지구는 항상 하늘의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이기 때문에 1초 조금 넘으면은 빛이 달에 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8만 킬로미터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뭐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엄청나게 멀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태양까지 가려면 뭐 8분이 걸리는데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미터, 1초면은 이제 빛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달은 지구의 우리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이 없으면 지구도 없게 되겠습니다. 지구가 멸망하게 됩니다. 지구는 이제 핵이 있죠. 코어라고 그러죠. 코어.
지구의 가장 안쪽에 그 철과 니켈 뭐 이런 금속이 뭉쳐 있는 고체 덩어리인 내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핵 바깥쪽으로는 이제 그 액체 상태인 외핵이 있고, 외핵 바깥쪽에는 그 암석이지만은 그게 이제 뜨거운 온도로 녹아서 막 그 액체가 되어서 막 그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멘틀이 있죠. 그 바깥쪽에는 이제 지각이라고 해서 지표면이 있습니다. 달도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지구는 이 그 핵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구는 이제 반지름이 6,500km가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바깥쪽에 이제 얇은 이제 지표면 지각이 이제 보통 한 10km에서 40km 두께가 있죠. 아주 얇죠. 그래서 이제 지각이 이제 10km 정도 되는 것이 이제 그 해양 지각은 그 두께가 한 10km밖에 안 되고, 대륙 지각은 한 뭐 40km, 50km가 되죠. 두께가. 그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거고, 전체 6,500 중에서 뭐 10이라고 하면 엄청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지구에는 멘틀층이 있습니다. 멘틀층이 이제 한 2,900km 정도가 되죠. 거의 한 3,000km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6,500 중에서 2,900km니까 한 40% 정도가 멘틀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멘틀층 안쪽으로는 이제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죠. 그래서 외핵은 이제 한 5,100km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끝에 있는 내핵은 6,400, 6,500km까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외핵과 내핵을 합친 부분이 전체 그 지구를 구성하는 거에 거의 한 60% 엄청나게 이제 큰 거죠. 이 그 내핵 쪽에는 이제 철과 니켈 이런 이제 중금속들이 있고, 외핵은 이제 그런 중금속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외핵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뭐 전기가 흐르고 뭐 전도체가 되니까 여기서 자기장이 발생되고, 이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아주 그 해로운 그 광선, 자외선, 그다음에 이제 우주선이 이제 또 해롭죠. 우주선이 이제 코스믹 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나쁜 광선들이 우리 지표면에 도달하면은 생명체에 아주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아주 해로운 그 광선이죠. 이거를 이 그 지구의 외액에서 액체인 외액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는 이제 코어, 이 핵이 이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큰데, 이 달은 이미 죽은 별이고, 이 달은 이 코어가 이 핵이 전체의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달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지구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어도 뭐 철 성분이 거의 없고, 금속이 없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바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달에 도착한 것은 1969년이 되겠습니다. 1969년 7월 달에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을 해서 최초로 달에 도착을 했죠. 이때 사령관은 미국인 닐 암스트롱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그 우주 선원들은 마이클 콜린스하고 버즈 올드린, 이런 사람들이 달에 갔다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달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달은 지구와 서로 중력작용으로 밀고 당기는 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속간만에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밀물 썰물이 생기면서 아주 풍부한 생태계가 그 갯벌에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이 없으면은 밀고 당기는 힘이 없으면은 조속간만이 없을 거고, 그러면은 갯벌의 생태계는 완전히 전멸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이 이제 지구를 이제 좀 당겨주는 뭐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 속도가 느렸는데 달이 없어지면은 지구가 이제 빨리빨리 돌겠죠. 지구가 더 빨리 돌게 되겠고, 지구가 빨리 돌면서 어떻든 간에 내부 온도가 감소가 되고, 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문명이 유지가 안 되고 생물체가 다 멸종이 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이 없으면 이제 밤이 매우 깜깜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야행성 동물들이 이제 많이 전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달이 없으면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풍화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산 그 저기 구멍들 있잖아요. 그 뭐 해성들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생겨난 그 크레이터, 그 구멍들이 크레이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기가 없어서 풍화작용이 안 되기 때문이겠습니다. 달이 탄생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달은 누구냐? 지구의 몸통입니다. 지구의 파편이다. 달은 45억 년 전에 지구가 이제 46억 년 전에 탄생을 했고 그 1억 년 후인 45억 년 전에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대 충돌설에 의하면은 화성 크기, 화성은 이제 지구의 한 2분의 1 사이즈죠. 화성의 지름이 6,800km 때문에 지구의 반지름이 6,500km. 그러니까 지구의 2분의 1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큰 크기가 되겠습니다. 화성 크기의 엄청나게 큰 천체가 초속 15km의 속도로 45억 년 전에 지구를 들이받아가지고 지구의 표면이 뜯겨져 나가서 만들어진 것이 달이 되겠고, 그래서 달의 구성 성분은 지구의 구성 성분하고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성은 크기가 지구와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성은 지구의 3분의 1 크기, 달은 지구의 4분의 1 크기, 화성은 지구의 2분의 1 크기, 뭐 이 정도 크기가 되겠습니다. 달 때문에 이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달이 지구를 이제 그 화성 크기의 전체가 지구를 들이받아가지고 뜯겨져 나가서 달이 되었고, 달이 이제 지구 가까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이제 어느 정도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지구가 이제 들이받쳐서 몸통이 찢겨져 나가면서 지구가 똑바로 서 있다가 이제 약간 이제 삐딱하게 이제 서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전축입니다. 이 자전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이 자전축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23.5도가 기울어져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계절이 있고 아주 그 좋은 환경이 생긴 거죠. 만약에 이 자전축이 없이 23.5도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서 90도로 똑바로 서서 계속 돌아간다고 하면은 한쪽 면은 이제 계속 그 태양을 보고 있겠죠. 그다음에 반대편은 이제 완전히 이제 태양을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보는 쪽은 이제 완전히 뜨거워지고 뭐 사막화되고 뭐 그렇게 돼서 아주 뜨거워서 못 살 때가 되고, 반대편은 또 태양이 전혀 안 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가지고 추워가지고 또 뒤지죠. 그래서 자전축이 없이 90도로 돈다고 하면은 모든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서 뺑뺑 돌고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23.5도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뭐 뜨거워졌다, 차워졌다, 약간 뜨거웠다, 약간 추웠다 하면서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 때문에 이제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졌고 계절의 변화가 오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밀물 썰물을 그 달이 유도를 하면서 다양한 생태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달은 매년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도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달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구도 이제 그 밑에 지하의 멘틀 작용으로 인해서 지구 껍데기 판이 이동하고 있고, 이 판이 매년 1cm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뿐만 아니라 위로도 움직여서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매년 1cm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이제 1cm, 1cm씩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달은 그보다도 더 많은 매년 3.8cm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멀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밀물 썰물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밀물 썰물이 일어나면서 인해서 그 지표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지표면이 있겠죠. 땅이 있겠죠. 그 지표면하고 마찰을 이제 자꾸 하게 되면서 요걸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천천히 이제 도니까 점점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옛날에는 더 빨리 돌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제 천천히 도는데 이 지구가 천천히 트는 것을 이용을 해서 움직임이 느리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 저쪽 멀리 있는 아주 거대한 행성인 목성이 달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요 틈에 지구가 천천히 도는 틈을 틈에서 달을 점점 목성이 당기게 됩니다. 그다음에서 이제 달도 지구에서 이제 그 에너지를 얻는 게 없으니까 약간씩 멀어지면서 밀려나게 됩니다. 지구가 느린 틈을 타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이 지구의 자전축의 23.5도를 이제 그 유지를 해주는 게 이제 달이 잡아주기 때문인데, 이 달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지구에는 계절이 없어지고 북극과 남극과 빙하가 없어지고 생물체가 멸종하는 대재앙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기온이 상승되고 물이 증발이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흙먼지와 폭풍과 허리케인이 끊임없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 자전축이 90도가 돼버리면은 한쪽은 계속 태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막화가 되고 반대편은 또 계속 태양을 못 보기 때문에 얼어붙어 가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멸종되는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달의 표면 온도는 영하 20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를 볼 때 우리 그 지구의 평균 대기의 표면 온도가 지금 섭씨 14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수성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섭씨 한 110도.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은 이제 더 뜨거워서 이제 한 섭씨 400도. 지구는 14도.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 이제 영하 한 60도 되고, 이제 목성 쪽으로 목성이나 토성 쪽으로 가면 이제 뭐 영하 한 200도까지 이제 내려가죠. 엄청나게 추워지는 거죠. 근데 그 화성이 영하 60도, 달은 이제 한 영하 20도 정도 되겠습니다. 달도 지구와 비슷하게 형성이 돼서 껍데기 지각이 있고 안에 멘틀이 있고 그 중앙에 이제 코어가 있는데, 코어도 한 20%, 지구는 한 60%인데 코어도 적고 그 철성분도 또 적고, 그래서 이제 뭐 자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못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멘틀도 지구는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그마가 여기는 이제 그 멘틀도 이제 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죽은 별이 되겠습니다. 이 옛날에 이제 만들어냈던 이 멘틀에서 만들어냈던 것이 이제 현무암이 많죠. 그래서 이 그 달의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산소, 규소, 마그네슘, 철, 칼슘, 알루미늄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아가 이제 그 핵인데요. 지구의 중심에 있는 코아는 온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지구의 그 내핵과 외핵이 있는데, 그 내핵에 있는 코아의 온도는 뭐 한 섭씨 5,000도, 6,000도. 태양 표면의 온도와 비슷한 걸로 되어 있고요. 외핵 코아의 온도는 뭐 섭씨 4,000도. 엄청 높죠. 그래서 지구는 이제 엄청나게 코어가 뜨거워가지고 이쪽을 영향을 받은 멘틀 쪽도 이제 뜨겁죠. 그래서 멘틀 쪽도 멘틀의 상단부는 뭐 섭씨 한 100도 이 정도 되고, 하단부는 이제 거의 뭐 섭씨 뭐 4,000도까지도 이제 그 외핵하고 경계에 있는 데는 이렇게 상당히 높은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달의 코어는 뭐 온도가 한 1,300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맨 표면에 있는 지표면은 지구는 해양 지각의 두께가 10km, 대륙 지각의 두께가 40km 정도 돼 있고, 달도 뭐 이와 같은, 달은 뭐 해양이 없으니까 달도 이제 두께가 한 40km 정도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과 달에 대해서 지구의 단 하나에 가지고 있는 소중한 위성인 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